스페인 부모님들이 경솔하네요. 한국이 스페인보다 1000번 나을까요? 겨우 아파트 따위에 살려고 한국 간 거니? 스페인 대저택에서 살던 딸, 한국 아파트 산단 말에 엄마 폭발. 고작 이따위 아파트에서 살려고 한국에 온 거니? 여기 여성은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한 스페인에 사는 이사벨 씨입니다. 어렵게 얻은 딸을 애지중지 키웠더니 딸은 부모 몰라라 하며 스페인의 대저택을 버리고 한국으로 냉큼 떠나버렸는데요. 살기 좋은 스페인을 두고 남자친구를 따라 한국으로 가서 고생하며 사는 딸을 보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스페인에 거주 중인 이사벨 씨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려주신 사연을 번역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 발렌시아에 사는 이사벨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스페인에서 작은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죠. 공항 근처에 있는 호스텔이라 새벽에 귀국하거나 입국하는 손님들을 위해 24시간 동안 입퇴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공항까지 손님들 픽업을 하러 다니고 저는 호스텔의 모든 관리를 맡고 있죠. 밤낮 없이 일했던 탓일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 비싼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중한 생명은 저희 곁으로 쉽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공원에 나와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 언제쯤 저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푸념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38살이 되어 있더군요.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점차 아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육아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평생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 곁에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그걸로 위안으로 삼으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호스텔 카운터도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얼굴이 점차 창백해져가는 저를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죠. 그리고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것이죠. 평소 눈물이 많지 않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빵 한 조각 삼키기 힘든 입덧이 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머리가 빙글 돌더니 다리 사이로 무언가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다 갑자기 피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를 출산하려면 2달은 남았기에 걱정이 앞서 서둘러 병원을 향하던 중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응급분만을 해야만 했죠. 주수에 맞지 않게 너무 작은 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는 바로 인큐베이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낳고 싶었던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네모난 기계에 아기를 맡겨야만 했죠. 나이가 있어서 조상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병원에서는 너무 빨리 양수가 터져서 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기가 너무도 작아 잘 버텨줄지 걱정이 된다는 말까지 덧붙여 불안감은 커져만 갔는데요. 다행히 아기는 끽끽하게 버텨주었고 무사히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뒤 저희 품에 안기게 되었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기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서 밝은 빛이라는 뜻을 가진 엘레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론 아기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엘레나가 웃는 모습이면 3일 동안 밤을 꼬박 새워도 행복했죠. 단지 걱정은 아기가 또래들보다 조금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련히 때가 되면 크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부부는 엘레나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어느덧 엘레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외동이니만큼 우리 부부가 엘레나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했답니다. 어느 날 엘레나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꽤 찼는데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는데 엘레나는 지금의 남자 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인사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엘레나의 깜짝 선언에 너무 놀라면서 더 반가웠어요. 내심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춰서 엘레나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리로 예비 사위를 대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고민 끝에 고급 스테이크를 예비 사위에게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는 당연히 맛있는 고기를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습니다. 엘레나와 예비 사위는 저녁 7시쯤 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6시가 될 무렵 저녁에 입을 드레스와 셔츠를 가지러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날을 위해 새 옷처럼 드라이를 해달라고 맡겼거든요. 저는 준비한 요리가 괜찮은지 다시 파티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점검했지요. 세탁소가 가까운 거리인데도 남편이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예비 사위가 빨리 도착한 걸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다시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동양인이었죠. 이상했어요. 저는 분명히 피자를 시킨 적이 없는데 스페인에서는 동양인들이 피자 배달을 많이 하고는 했거든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다가 순간 어떤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엘레나의 남자친구?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 돌아왔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제가 동양 남자와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처음엔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금세 웰컴 투 마이 하우스 하며 재빠르게 영어로 인사를 하는 거 있죠. 남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많이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스페인어로 유창하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미소 아닌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 엘레나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는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박승철이라고 했습니다. 승철은 마드리드에 있는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라는 공학 연구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미 졸업반이 되었고 한국에 가서 공학 박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남편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은 거죠. 그때 딸 아이가 강한 의지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밝혔습니다. 그와 스페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가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말입니다. 엘레나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엘레나의 말을 이민을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아예 승철을 따라 한국을 간다는 거더라고요. 왜 갑자기 한국이며 설마 그것이 진심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침략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단 거였어요. 아직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중국 옆에 자그마한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죠. 제 인식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딸 엘레나는 강경했어요. 우리가 엘레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게 원망스러웠어요. 심지어 저 동양인 남자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운 엘레나가 스스로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비통했어요. 하지만 엘레나의 생각은 확고했고 지금 말해봤자 좋은 분위기만 망칠 거라 생각해서 걱정이 되었지만 그냥 냅뒀어요. 엘레나가 승철에 대한 진심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식사를 하는 내내 엘레나와 승철은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딸이 동양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앞섰죠. 동양인이라는 건 둘째치고 진심으로 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랬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승철은 우리 집에 종종 들러 같이 식사를 하고 주말엔 피크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서 계속 드러났나 봐요. 남편은 엘레나를 믿어보자고 했지만 저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엘레나를 갖기 위해 10년을 고생했고 넓은 대게택 같은 곳의 수영장이며 놀이터며 오로 지엘레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작 얼마 사귀지 않은 한국 남자친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엘레나는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을 보내고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사위에게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색달에 한 번 엘레나는 승철과 함께 스페인으로 왔어요. 저는 속으로 1년에 4번 정도 스페인에 올 수 있는 비행기 값을 낼 정도는 알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 정도면 한국에서는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 지 6년쯤 되었을 때 엘레나 가이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카스티아, 비누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때는 엘레나가 곧 이사를 가니 당분간 보내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 아파트? 거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아니었나요? 스페인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보통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해요. 돈을 많이 벌면 우리 부부처럼 수영장이 있고 차고가 있는 넓은 주택에 살거든요. 그래요. 저는 엘레나가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아파트라니?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맞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 그곳 맞냐고 되물었죠.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이잖아요. 엘레나는 웃으면서 아파트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좋아봤자 아니겠어요? 저는 엘레나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에 속이 터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살았으면 제가 가진 혜택을 나눠서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으로 간다더니 한국으로 처음 갔을 때고 다 더 열악하게 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가난한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뿐인 딸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집들은 기본적으로 새로 지어진 집보다 부실할 확률이 높고 습기와 곰팡이 문제도 분명 빼놓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 곳으로 이사한다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국으로 보낸 게 큰 실수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전 정말 엘레나가 고생하면서 살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야생으로 버려진다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수습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었죠. 동양인들이 안 그래도 스페인에서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니다 보니 신뢰감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승철도 엘레나에게 사기를 쳤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죠.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지금 제가 사는 큰 저택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자니 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엘레나에게 지금 당장 스페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전화하자 엘레나는 오히려 저에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잘됐다 싶어서 그냥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엘레나가 한국으로 이사한 지 6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딸과 사위가 스페인으로 오는 바람에 제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던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걔는 딸을 다시 스페인으로 데리고 올 겁니다. 승철과 이혼시키고 더 이상 딸을 고생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스페인으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역시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맞았던 건가요? 6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따라오자고 하면 저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죠.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엘레나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미리 사위에게 제가 엘레나를 데리러 가겠다고 말해놓았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끔찍한지, 엘레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민함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시아에 있는 못 사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더 화려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엘레나가 알려준 주소로 가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님이 영어를 매우 잘하셔서 원활하게 갈 수 있었답니다. 제 상상과는 달리 여의도에 도착하니 뉴욕에나 있을 법한 웅장한 마천루들이 빽빽하게 보였어요. 제가 생각하던 서울이 아니었죠. 어쩌면 제 생각에 한국의 건축 기술은 스페인보다 몇십 년은 앞선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기사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면서 저의 짐가방들을 친절하게 다 내려주시고 문까지도 열어주시더라고요. 기사님의 친절함에 정말 매우 놀랐답니다. 그리고 그때 엘레나가 사는 아파트를 바라봤는데 한참을 올려다봐야 아파트의 꼭대기가 보였고 저는 한 번 더 크게 놀랐습니다. 스페인에는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아파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엘레나가 사는 아파트는 아파트라기보다는 마천루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자연스레 인간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건가 깊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였습니다.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즐비했어요. 서로의 아파트를 과시하는 것처럼 건축물의 세련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아파트 출입구, 게이트, 건물 외벽, 정원, 도로 등 모든 것이 완벽했고 아파트끼리 서로를 과시하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KA를 내뿜고 있었죠. 너무 신기하고도 놀랐습니다. 전 그 웅장한 아파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파트가 모두 똑같이 생겼고 건물의 입구도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페인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런 식의 건축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정말 생소해 보였답니다. 그때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새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걔는 딸의 주소를 번역기 앱으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했죠. 다행히 아파트 주민은 똑같이 번역기 앱으로 제 말을 이해했고 친절하게 엘레나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레나가 나를 데리러 로비로 왔어요. 분명 아까까지는 화가 났지만 딸과의 오랜만에 만남이다 보니 반가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딸은 사치스럽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샹들리에가 비추는 큰 로비를 향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엘레나는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늦게 초대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했죠. 초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딸을 데리러 온 것인데도 딸은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엘레나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딸은 49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고급스럽고 이런 곳에 이런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다. 이 믿기지 않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죠. 물론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지만 아파트 내부는 아파트라기보다는 예술작품에 가까웠어요. 아파트는 매우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었고 모든 버튼들과 가전제품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거주 공간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황홀하게 느껴졌답니다. 거실 창문을 바라봤을 때 탁 트여 있고 한강이라는 큰 강이 보이는 모습들은 어찌나 아름답던지 한국에서 한강뷰가 유명하다던데 이게 바로 그 한강뷰구나 싶더라고요. 해가 어두워지자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자 동으로 켜지고 오후와는 또 다른 멋진 장관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맨하튼 이상으로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단독주택이 빌라 형태로 펼쳐져 있었고 빌라에 살더라도 5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딸에게 뭔가 방바닥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엘레나는 웃으면서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집안이 조금 춥게 느껴져서 보일러를 틀었다고 했어요. 보일러라니 이건 또 뭐죠?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스페인은 애초에 겨울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다 보니 난방기구가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주위는 매우 춥기 때문에 과거의 소상들이 사용했던 온돌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최신 아파트에서도 사용하는 보일러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상들의 지혜를 이렇게 최신 건물과 잘 어우러지도록 녹일 수 있다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들인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과거의 온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과거의 한국인들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그 공간이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엘레나와 함께 돼지갈비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간장이라는 한국의 조미료를 돼지고기와 함께 버무려서 불판에 구워 먹는 한국식 스테이크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스테이크들과는 차원이 다른 맛과 풍미를 선사하더라고요. 이래서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구나 라는 감탄을 하면서 순식간에 불판 위에 있는 고기들을 집어 먹었죠. 안 그래도 오랜 시간의 여정이 있었다 보니 많이 허기졌었거든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둘씩 포장된 음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점은 하나 더 있었답니다. 다음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한국의 버스를 타러 아파트 앞에 나갔는데 아니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사는 스페인에서 버스라는 건 거의 자기 마음대로 오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전 처음 본 한국의 주거 시스템에 매료됐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토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엘레나도 웃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이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이렇게 엘레나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위를 사기꾼이라고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스페인에서 저는 수많은 최신 기술들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 한국 사회가 좋았어요. 엘레나가 저의 편견대로 스페인 남자를 만났더라면 지금과 같은 호사를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동양인에 대한 편견들도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었겠죠? 갑자기 사위 승철이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똑똑한 딸이 사람을 잘 고르고 말고 하며 늦게나마 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전 스페인에 가자마자 저희 집을 한국식 인테리어로 바꿔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스페인에 가자마자 저희 집을 한국식 인테리어로 바꿔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굳이 스페인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자 승철이도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하면 이런 최신식 기술을 가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